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심재호입니다. 저희 인사이트는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명사들을 초대해 그분들의 철학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무엇인지 준비된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손님은 한국성 경기 남부보훈지청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BTV 대표 대담 프로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바쁜 시간 저희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먼저 우리 경기 남부보훈지청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SK 브로드밴드 BTV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기 남부보훈청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보상금 지급, 교육, 의료, 취업, 재가복지 서비스 등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까지 예우 및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훈청 관할이 수원 특례시를 포함해서 화성, 안양, 과천, 평택 등 10개 시고요. 10개 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보훈가족은 6만여 가구 약 20여만 명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국가보훈처가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이런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 이런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 국가보훈부가 6월 5일부로 발족되는데 네. 사실 예전 정부 초기부터 됐던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1961년도에 군사원호청이 그 발족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제 광복 후에 약 12년 동안 뭐 그 당시 국방부, 보건사회부 등에 흩어져 있던 업무가 6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훈 업무를 시작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한 계기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2년 9월에 전물군경 유족과 상위군경 연금법을 제정해서 전쟁 후 1953년 10월부터 지원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법이 만들어진 것은 전쟁 중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보훈처가 곧 이제 국가보훈부가 되죠. 예. 앞으로 그러면 어떤 역할을 더 확대할 수 있을까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총괄하는 국가보훈처가 네. 부가 된다는 의미는 조직의 크기뿐만 아니고 보훈의 역할과 위상이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전국 1,300만 보훈가족의 오랜 수건을 이루어드렸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인 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을 잊지 않고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내 몸, 내 생명을 바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반드시 국가가 보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 지역의 보훈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예,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은 한 19만 5천 명 정도 19만 5천 되고요. 명. 유가족까지 다 포함하면 한 28만 명 정도 되고요. 많네요. 전국에 이제 83만 가구 정도 계시는데 경기도에 약 25% 정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4분의 1이 경기도에 예, 거주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이제 보훈 대상 그러지만 사실 보훈 대상의 그 뭐랄까 이 명칭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다양하게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독립, 네네. 호국, 민주 그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대한민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그렇겠죠. 애국지사. 그리고 호국유공자는 6.25 전쟁 당시 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시다가 전사하시거나 네. 부상을 당하신 분. 그리고 평시에는 국가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시다 다치거나 순직하신 그런 분들이고요. 네. 민주유공자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돌아가신 분,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까지
포함되는군요. 예. 6월을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한 뭐 특별한 배경과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6월은 이제 현충일, 네. 그리고 봉오동 전투, 네. 그리고 제2 연평해전, 그리고 6.25 전쟁 등이 있는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날이 많이 포함된 6월이고요. 네. 따라서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이기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64년에 6월 한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에 정말 우리 국민들, 우리 역사가 아팠던 순간들이 다 들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6월 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6.25 전쟁이 가장 그 가슴 아픈 역사일 텐데요. 우리 그 6.25 전쟁과 관련해서 북팀이냐 남팀이냐 혼돈이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 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예. 어떻게 쉽게 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25 전쟁은 6월 25일 북한은 그 암호명 폭풍 244라는 네.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위 38도선 전역에 기습 남침함으로써 발생한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남침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팩트다. 예. 그렇죠. 예. 그 6.25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1129일간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 전투 중에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77만 명이 희생을 당했고 전사자는 28, 그러니까 200 또한 280여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 그리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경제적 피해는 2년치 국민 총생산에 해당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28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얘기. 민간인 희생자가 28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인구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작은 광역시 그렇죠. 정도의 인구가 다 희생을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가장 뼈아픈 그런 그 역사일 텐데요. 우리 그 이 방송 원역 내에도 전투와 관련된 6.25 전투와 관련된 곳이 있죠. 예, 그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이제 유엔군을 소집해서 저희 이제 파병을 시작했는데 그게 7월 5일 오산 중미령에서 처음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5일이면 북한군이 6월 25일에서 10일 만이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반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비행기 타고 날라온 스미스 특수부대 5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군 한 40여 명을 사살하고 전차도 파괴하고 했지만 전후 181분을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 후 1955년도에 그 생존해 있는 전우들이 그 전쟁 지역에 다시 와서 그 지금 오산에 있는 초전 기념비가 돌로 쌓여졌습니다. 네. 그게 540개입니다. 스미스 부대 540 전사하신 분들 포함해서 수만큼? 전사하신 분은 181명이고요. 참가자 540명에서 초전 기념비를 1955년도에 세웠고 네네. 그 후 매년 7월 5일 되면 생존해 있는 부대원과 미군 다 포함을 해서 매년 그 추도식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이라 좀 더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5일이라는 것이 유엔군과 북한군이 첫 대면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스미스 특수부대의 오산 중미령 전투는 유엔군의 존재를 북한군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그 전투로 인해서 유엔군에서 부산에서 재정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역할을 벌여준 전투이기도 합니다. 네, 올해가 이제 전쟁은 73년 된 거고 전쟁 발발한 예. 거는 그리고 협정을 맺은 지는 이제 70년이 되는 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번엔 다른 해보다 정전에 대한 의미가 더 깊을 것 같아요.
예, 올해 이제 6.25 전쟁이 그 3년 1개월 동안의 비극적인 시간을 보내고 네. 그 정전을 한 데 70주년이 됩니다. 음. 그 정전이 종전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남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우리 그렇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예. 여전히. 그 정전 70주년 그 핵심 메시지가 어메이징 70이더라고요. 놀라운 70. 어떤 의미인가요? 대한민국이 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눈부신 발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5년부터 유엔 참전 용사분들을 대한민국으로 다시 모셔오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발전된 대한민국을 보고 감탄사로 어메이징 어메이징 그거를 착안해서 올해 정전 70주년을 어메이징 70이라고 요 어메이징 70이 이제 엠블렘인데요. 네네. 이 보시면 칠자가 네. 22도 정도 기울였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예. 유엔 참전국 22개국에 대한 감사를 표시를 하는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 대한민국이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어메이징 70 엠블렘입니다. 네. 멋지네요. 그 올해 중요한 행사도 많이 준비하셨죠? 네, 다양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고 오셨는지요? 저희 그 행사는 이제 너무 다양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네.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제복의 영웅 그리고 보훈문화재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살아계신 그 참전자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각국에? 6.25 참전 분이 지금 전국에 한 5만 8천 분 계신데요. 그걸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그분들한테 제복을 맞춰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그분들한테 네네. 그 가가호 지금 다 배달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그 제복을 입은 모습을 저희가 또 담기 위해서 저희 이제 성신여대 미술학과 학생들의 재능 기부를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일부 초상화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상화를 작업해서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후에 그분들한테 이제 그 초상화를 근정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훈 문화재 중에 다양하게 저희가 독립, 호국, 민주 다양한 보훈 문화재를 거치는데 그 호국 보훈 문화재 파트에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국군과 미군 미래 세대 장병들이 젊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도 뭐 6.25를 겪어보면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군인 신분이면서도 전쟁을 경험을 못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6.25에 대한 그걸 알리고 미군한테는 우리가 6.25 전쟁에 참전해준 감사 표시로 그분들 해서 이제 육해 공군 해병대 그리고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그렇게 해서 군인들에 대한 음악 경연대회를 저희가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특별히 이제 기억해야 하는 또 기억할 만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두고 그분들의 어떤 넋을 우리가 항상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 뭐 많은 분들이 많이 물론 계시는데 많겠죠. 예. 특히 수원하고 아주 관련이 있는 네. 그 공군 조종사 최종성 소위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0전투 비행단에 근무하셨던 예, 분이시군요. 우리 앵커도 잘 아시다시피 네네. 제10 전투 비행단 소속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51년 9월에 이제 공군 조종사로 입대를 하셨고 네. 한 2년 가까이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52년 11월경에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적의 화기에 이제 비행기가 이제 맞았어요. 맞아서 총에 맞아서 네. 이제 그 상태에서 적진으로 향해 돌진해서 끝까지. 산화하신 최정수 소위님이 우리 수원의 인물로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 이분은 이제 수원이 고향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수원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시군요. 그 수원에 있는 공군 그러게요. 전투 비행단이 있는 인연으로 네. 말씀드린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외국 아까 유엔군도 굉장히 많이 참전을 하셨는데 유엔군 관련 분 되신 분들, 유엔 소속 우리 참전용사와 관련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분은 있다면요. 예, 그 네덜란드 부대장
오우된 중령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덜란드하고 이제 수원하고 또 관련성은 처음에 파병돼서 이게 수원 화성 내에 있는 3.1 공고에 임시 야영지로 있었던 인연이 있었던 그 사실로 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파병이 돼 있어서 정부에서는 파병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덜란드 국민들께서 여러 같은 성의로 참전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해서 약 5천 명과 6대의 함대가 육군 해군을 참전시켰는데요. 그 전투로 보면 중동부 정선에서는 적을 주력을 몰아서 섬멸한다는 라운드업 작전과 네. 그리고 강원도 횡성 일대에서 약 이틀간 중공군과 북한군 벌인 횡성 전투. 이 횡성 전투에서 승리를 유엔군이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네. 그 오된 그 중령 부대장께서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후송을 하지 않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전투 중에 전사를 한. 그리고 유엔군 지휘관 중에 현장에서 부상 입고 전사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호운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정말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예, 장소로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네. 저희가 올해 6.25 전쟁 영웅 리멤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25 전쟁 영웅들을 저희가 좀 더 기리고 존중하고 기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에 아울러서 저희가 그 소개시켜드릴 장소는 네. 제가 현충 시설은 독립 관련과 국가 수호 관련으로 경기도에만 한 2,200여 개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 이제 독립 관련은 보통 이제 우리 수원 시민이나 경기도에 계시면 잘 아시는 수원화성. 수원화성. 수원화성 안에 연무대가 있습니다. 네. 연무대는 이제 대부분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조 대왕 때 친위부대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장소가 1919년 3월 16일 수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독립을 외쳤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립의 을이 숨길이 있는 그 장소도 구경하시고 뭐 화성 어차라든지 여러 가지 수원 화성도 같이 가족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수원 화성이 그냥 조선시대의 한 유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또 이 독립구 운동과 또 이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현장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곳이 있나요? 예, 또 다른 건 이제 국가 수호 이제 현충 시설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미스 특수부대 예 초전 오산에 네. 그게 스미스 이제 초전 부대를 위해서 유엔 참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네. 초전 기념관이 있고 또 평화 기념관도 있고 그리고 중미령 평화 공원까지 있기 때문에 유엔군에 대한 대한민국을 지켜준 유엔군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고 공원에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유엔 고산 그 중미령에 있는 그 오산 유엔군 초전 비와 박물관은 저도 가봤는데요. 예, 예. 예, 상당히 우리가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전쟁을 모르는 우리 많은 세대들에게도 그 많은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예. 많은 분이 함께 우리 아이도 손잡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호국의 달을 맞아서 우리 호국 보훈의 달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일상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 선열과 호국 영웅님들 덕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의 저희가 최상의 예우로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또한 존중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경기 남부 보훈청이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호국, 독립, 민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여기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는 그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한 달만이라도 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